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듀얼 칼라에서 염조 랭국 쿄조로와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라이벌 관계로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라의 주인공은 능가하는 인기를 가진 두 명의 주, 둘 다 주인공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화염 속성의 쿄조로, 물의 속성의 기우. 보통 만화였으면 불과 물의 능력자는 라이벌 관계로 형성이 되었을 법하기에 그들이 주인공이 된다면 어떨지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랭고구 가문의 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누군가의 검술 대련을 구경하고 있었죠.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토미오카 기우 역시 아이들을 따라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대련장에는 자신의 또래로 보이는 어린아이 그리고 다 큰 성인의 수련생이 있었습니다. 기우는 저 어른을 상대로 저 아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대련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그 아이는 어른을 상대로 압도적인 검술을 보여줬고 한 번의 공격도 허용하지 않은 채 승리를 따냈죠. 기우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울렁거렸고, 저게 바로 검술이라는 건가? 정말 엄청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우는 아이들에게 저 아이는 누구냐고, 어떻게 저렇게 강하냐고 물었고, 아이들은 저 아이는 이 마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랭고쿠 가문의 장남 쿄조로라고 했죠. 랭고쿠 가문은 대대로 부유한 무사 집안으로 엄청난 부자에다가 검술 실력도 뛰어나 모두가 우러러본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저 랭고 쿄조로는 랭고 가문에서 특출나게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했죠. 그때 랭고 쿄조로는 기우에게 저벅저벅 걸어왔고, 너는 처음 보는 얼굴이구나. 이름이 뭐야? 라고 친근하게 물었고, 기우는 갑작스러운 쿄조로의 인사에 당황하며 말을 어버버거리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들은 최근에 이 마을 언덕 위의 집으로 이사온 토미오카 기우라고 대신 소개했고, 쿄조로는 기우에게 악수를 청하며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날 밤 엄마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자신도 검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기우의 엄마는 검술을 배워서 뭐에다가 써먹을 거냐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기우를 다독였죠. 그때 옆에서 누나 치타코가 기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우가 검술 배우고 싶다니 넌 운동신경도 엄청 안 좋지 않아? 라고 놀렸고, 기우는 그런 건 수련하면 금방 늘 거라며 분개했고, 치타코와 엄마는 그런 기우를 보고 그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앞에서 어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문이 부서진과 동시에 기우의 아빠가 쓰러져 있었죠. 기우는 무슨 일이냐며 쓰러진 아빠에게 뛰어갔는데, 아빠는 온몸에 마치 짐승에 당한 것 같은 상처가 되겠고, 아빠는 도망쳐 라는 말과 함께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혈기 한 마리가 기우의 집 안으로 들어왔고, 기우는 순간 공포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런 기우를 구하기 위해 엄마와 누나가 그 혈기에 뛰어들어 막았고, 기우는 몸이 얼어붙은 채로 엄마와 누나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혈기는 누나의 몸을 뜯어먹기 시작했고, 기우는 덜덜 떨고 있다가 기어서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 혈기는 크하하하 가족들을 놔두고 도망가는 거냐? 라고 외쳤고, 기우는 울면서 계속 기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을 빠져나온 기우는 뒷산으로 도망쳤고, 내가 아까 낮에 본 그 아이처럼 힘이 있었다면 가족을 지켜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절규했고, 그렇게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산을 넘어갔죠. 그렇게 산을 헤매이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져 다리를 삐끗하게 된 기우. 아픈 발목을 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스럭한 소리와 함께 어떤 혈기가 어린 꼬맹이가 이 시간에 돌아다니고 있다니 이거 참 행운이구나 라고 하며 기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우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차라리 가족들과 함께 죽을 걸 그랬다며 절망에 빠졌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물의 호흡으로 그 혈기를 베어버렸고, 기우에게 괜찮아? 이젠 걱정하지 마. 혈기는 퇴치했으니까 이라고 했죠. 기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고, 그는 자신의 또래로 보이는 소년 사이토였습니다. 기우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이토록 무력한데 아까 낮에 본 쿄조로와 이 아이는 왜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며 열등감이 생겼죠. 기우는 그러다가 사비토에게 어떻게 하면 너처럼 강해질 수 있느냐고 했고, 사비토는 기우에게 가족들이 방금 혈기들에게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럼 갈 곳이 없을 테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로코다키 사콘지의 집. 사콘지는 기우의 사정과 사비토의 부탁을 받고 기우에게도 검술을 알려주기로 했고, 그렇게 기우는 사비토와 함께 열심히 수련했죠. 하지만 기우의 실력은 평범한 수준. 재능이 가득했던 사비토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기우는 검술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의 한계에 가로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물의 호흡의 검술을 대부분 익히게 되었던 기우는 사비토와 함께 비할대 선별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죠. 기우는 선별 시험이 시작되고 혈기가 마주치자
혈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발현이 되어 온몸이 달달달 떨렸고 그런 기후의 검술은 혈기에게 제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혈기는 이런 허접한 녀석이 감히 날 죽이겠다고? 하며 기후를 발로 차 날려버렸고 기후는 공포에 온몸이 경직되어 움직이지 못했죠. 그렇게 위기의 순간 또다시 사비토가 나타나 그 혈기의 목을 단서에 회어버렸고 기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후는 사비토에게 자신과 함께 있어주면 안 되냐고 이대로 여기서 버티고만 있어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부탁을 했고 사비토는 그럴 수는 없다고 지금 많은 시험자들이 위기에 빠져 있으며 내가 검사가 된 이유는 혈기를 말살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혈기로부터 구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기에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뛰어나갔죠. 기우는 그런 사비토의 뒷모습을 보며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말라고 손을 허공에 뻗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선별시험은 끝이 났다고 까마귀들로부터 공지가 왔고 지금 살아남은 시험자는 까마귀를 따라 중앙광장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곳에는 기우 말고는 그 누구도 오지 않았고 기우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이번 선별시험의 합격자는 토미오카 기우 한 명이라고 했죠. 이 시험장에서는 시험자들을 잡아먹고 엄청난 힘을 키운 소녀혈기가 있었고 그 혈기가 수많은 시험자들을 죽였는데 그 시험자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사비토가 그 혈기를 퇴치하고 그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믿을 수 없다며 사비토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는데 사비토의 배에는 칼이 꽂혀 있었죠. 기우는 왜 사비토의 몸에 칼이 찔려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마지막 싸움을 지켜본 까마귀는 사비토가 소녀혈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소녀혈기에 굴복한 한 시험자가 사비토를 뒤에서 칼로 기습했고 그 시험자는 소녀혈기에게 약속대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했지만 소녀혈기는 그 시험자를 그대로 때려 죽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비토가 마지막 힘을 짜내 소녀혈기의 목을 베어내는 데 성공했고 그 후 체력이 다해 사망했다고 했죠. 기우는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렇다는 것은 사비토가 다른 이들을 구해주러 갔다가 혈기에게 당한 것도 아닌 같은 인간에게 당해 죽은 것. 기우는 어째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자신이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된 것이며 왜 능력있고 모두를 구하려고 했던 사비토가 죽어야 하는 것이냐며 절규를 했습니다. 한편 랭고구 가문에서 엄청난 축하를 받으며 태어난 큐즈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복과 환경과 더불어 천부적인 검술의 재능을 타고나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을 샀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 엄마 루카는 넌 다른 이들보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강하게 태어났으니 그 책임으로 너보다 가지지 못한 이들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검술 수련하며 힘을 키워가던 큐즈로 어느 날 언덕 너머에 있던 집에 있던 한 가족이 무언가에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아빠인 신지로가 그곳을 가본 뒤 혈기가 이 마을에도 출몰을 했다는 건가? 라며 혼잣말을 했죠. 그의 큐즈로는 전날 자신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던 자신의 또래 남자아이가 기억이 났고 자신이 귀할대원이 되어 더 빨리 혈기의 출몰을 알았더라면 그 아이와 그 아이의 가족들을 구해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큐즈로는 귀할대원이 되기 위해 더욱더 분발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몸의 성장이 끝나자 선별시험을 치르게 되었죠. 큐로는 시험자들에게 무례하지 말라고 위험할 때는 도망치며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소리쳤고 그대로 뛰어나가 혈기들을 화염의 호흡으로 처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큐로는 이 시험장에서는 그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겠다며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시험자들을 도와줬고 시험자들은 그런 큐로를 보며 엄청 특이한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보통 혼자서 살아남기에도 바쁜 이 시험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큐로는 귀할대의 동료가 될 수도 있는 너희들을 돕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호탕하게 말했고 그대로 시험장에 있는 모든 혈기들을 혼자서 처리해버렸습니다. 귀할대 선별시험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험자 전원 합격이라는 결과가 있었고 귀할대 주들과 귀할대 당주 우베아시키카가야는 그 주역인 레고 큐조에게 엄청난 주목을 하게 되었죠. 반면에 기우는 사비토 대신에 자신만 살아난 것과 같은 검사로 인해 그가 죽었다는 것에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귀할대 검사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로지 혼자서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우는 외로움은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하는 거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밤낮으로 죽도록 몸을 단련하게 되었고 큐유로는 혈기 말살에 대한 대업은 결국 동료들과 함께 이뤄내야 한다며 수많은 이들을 도와주고 다독이며 함께 임무를 나가게 되었죠. 그런 중 어떤 임무가 들어와 큐유로가 출격하게 되었고 근처에 있는 혈기들을 베어버리며 나아갔는데 큐유로의 눈앞에는 많은 귀할대원들이 혈기술에 걸려 닌지로 잡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혈기는 조금이라도 이 녀석이 나를 공격하려고 든다면 이 귀할대원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했고 그 귀할대원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큐유로는 거기에서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빠르게 화염으로 치고 나가서 저 혈기의 목을 베어낸다고 해도 저 혈기와의 거리는 꽤 되었기에 많은 귀할대원들이 희생당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이대로 손을 놓고 있는다고 해도 저 귀할대원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터 좋은 방법이 없을까 두뇌 불가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옆에서 한 귀할대원이 그대로 치고 나가 그 혈기에게 뛰어왔고 그 혈기는 감히 움직였겠다? 라고 하며 빈질로 잡고 있던 귀할대원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랑곳 하지 않고 물의 호흡으로 그 혈기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고 유유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죠. 그때 큐로가 뛰어가 그 남자의 어깨를 붙잡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네가 성급히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 많은 귀활동들이 죽게 되었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의 기우는 그런 큐를 보고 싸늘한 표정으로 약해서 혈기에게 인질이 된 거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어차피 그 혈기는 그 검사들의 인질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한 뒤 우리를 죽이려 들었겠지. 이미 죽음이 확정된 인간들 때문에 굳이 살아나갈 수 있는 이가 죽어야 하는 게 맞나? 라고 하며 큐조의 손을 부리셨죠. 그래 큐로는 열이 받아 주먹으로 기우의 면상을 날려버렸고, 구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죽음이 확정되었다고? 네 녀석은 동료를 뭐로 생각하는 거냐? 라고 했습니다. 기우는 피식 웃으며 입가에 피를 닦은 뒤 동료? 그딴 건 발목을 잡는 존재일 뿐이다. 나처럼 이라고 했죠. 그의 큐로는 너희 자식 정신머리를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하며 기우에게 뛰어들었고, 기우는 쳇, 이 자식 나랑 진짜로 해보자는 거냐? 라고 하며 방어 자세를 취했는데 큐로는 어쩐지 기우가 아닌 기우의 옆쪽으로 가려 휘둘렀습니다. 기우가 그걸 보니 어느새 옆에서 아빠 거미에게 튀어나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른 상황. 큐로의 하얀 호흡이 그 아빠 거미의 주먹을 막았고 큐로는 그 여파로 튕겨나가 나무에 몸을 부딪혔죠. 기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물의 호흡을 사용해 아빠 거미 혈기를 베어냈고, 큐로도 화염의 호흡으로 뛰어와 함께 아빠 거미 혈기의 목을 베어내 대치했습니다. 큐로는 싸움이 끝나나 싶어 죽은 귀활대원들의 시신 쪽으로 가 그들의 눈을 감겨주고 있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기가 느껴지며 거미줄이 날아와 큐로를 덮쳤죠. 큐로는 아차 조금 늦었다 라고 생각하며 뒤늦게 칼을 빼 방어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기우의 물의 호흡이 그 거미줄들을 전부 다 막아냈고 아까의 빚은 갚았다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큐로가 그래 알겠다 라고 호탕하게 말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인간의 밝은 면만을 보려고 하는 큐로와 온갖 고통을 다당하며 인간의 어두운 면을 알고 있는 기우가 서로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